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 산업과학과 코이즈연구실 소속 석박사 통합과정 이제 재학 중인 최승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일은 이제 Discriminative Classifier에 대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공문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판별 모델, 뭐 아니면 분류 모델 정도로 이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모델들이 어떻게 이제 정의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분류 혹은 이제 예측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은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에 보이다시피 가중치와 그런 변수들 간의 선형 결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변수와 선형 관계를 가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성을 이제 잘 포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저함수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 이런 특정한 이제 기저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 잘 골라서 이제 비선형 변환을 시켜서 이제 모델이 좀 더 이런 비선형성을 잘 포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원래 기존의 데이터가 갖고 있던 기저를 이제 다른 기저로 변환함으로써 좀 더 뭔가 분류나 회계에 이제 용이하도록 만드는 목적입니다. 기저 함수는 이제 데이터의 이제 비선형성을 이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모델링 기법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기저 함수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의 이제 형태로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이제 기저함수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쿼드라틱이나 이제 큐빅 같은 이런 제곱의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인공신경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또한 이제 기저함수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함수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로 최소 제곱법으로 이제 뭔가 아날리틱한 솔루션을 이제 얻을 수 있고 베이지안 추론이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델 그런 복잡한 인공신경학 모델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터블한 이제 모델이 많고 이러한 인터랙터블한 모델들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뭔가 샘플링 기법들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저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 제곱법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논리니한 이런 베이시스 펑션들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성을 이제 포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러한 기저함수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기저함수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를 그냥 그 기저함수에 맞게 넣어서 그냥 그 기저함수가 변환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맞게 이러한 기저함수가 변하지 않고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뭔가 차원이 늘어날수록 이 차원의 개수만큼의 이제 기저함수가 필요한 것도 이제 단점입니다. 이제 현대 이제 인공신경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기저함수 자체가 학습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고정된 기저함수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대의 내용을 이제 제외하고 이제 이러한 기저함수가 뭐 어떠한 형태로 이제 발전되어 왔고 어떠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제 기저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뭐 y라는 것이 있고 이 y가 x라는 데이터와 이제 w라는 이제 가중치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산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확률을 알고 싶으면은 0에서 1 사이에 이제 출력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회귀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된다면, 이제 무한대 범위의 연속값을 이제 출력으로 내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회귀 모델을 이제 분류 모델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력 범위를 0에서 1 사이에 이러한 확률의 범위로서 이제 제한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확률의 범위로 이제 제한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활성함수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함수는 이제 기계학습 분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이제 통계학습에서는 이제 링크함수라는 용어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이 링크함수라는 용어는 이제 이후의 챕터에서 나올 이제 GLM이라는 일반화된 선형 모델을 설명할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귀 모델을 이제 분류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형함수로 사용하고, 이런 선형함수,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함수를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활성함수를 F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W라는 이제 가중치와 X라는 이제 우리 데이터와 이제 뭐 W0라는 이제 바이어스 텀도 있지만, 이런 F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해서 확률 값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F라는 이제 비선형 변환을 시켰더라도 이제 선형 결정 경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선형 결정 경계를 이제 생성하는 예시는 이 이후에 이제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형 함수가 이제 뭐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그러한 활성화 함수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 경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기저함수가 어떻게 이제 비선형 변환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비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빨간색 데이터와 이 파란색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동그란 뭔가 결정 경계를 그려야지만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비선형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파이 x라는 이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선형 결정 경계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저함수가 가지는 이제 장점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 기저함수를 통해서 이 변환이 되냐 하면은, 이 가우시안 기저함수, 이제 위에 시계에 보이시는 이제 가우시안 기저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 가우시안 기저함수를 이제 파이1과 파이2라고 한다면은, 각각 이제 이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와 이제 이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는 각각 x1과 x2의 이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수를 각각 파이1과 파이2라는 이제 기저함수를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기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이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제 논리니한 결정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파이라는 이제 가우시안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기저를 이제 변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기저를 변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선형으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선형 이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변환을 시켰지만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이 선을 그었을 때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된 기저함수가 가지는 이제 클래스 중첩 문제인데, 이제 실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이제 클래스 조건부 분포 간에 이제 중첩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기저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비선형 변환을 했더라도 이제 클래스 중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첩의 정도가 이제 증가하거나 이제 중첩을 만들 수도 있게 되지만, 이런 적절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좀 더 이제 구별하기 쉬운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된 기저함수는 이제 기저함수가 데이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인공신경망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층을 쌓아서 이제 계속해서 뭐 기저를 변환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로지스틱 회귀 예시와 이제 소프트맵스 회귀에 대한 이제 예시를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이진 분류 문제이고, 이제 클래스 한 개의 확률을 알면 이제 나머지의 확률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클래스 C1의 사후 확률로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C1이라는 것을 이제 사후 확률을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뭐 WT와 이 파이라는 이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제 서술해 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를 왜 쓰냐? 시그모이드 말고 이제 가우시안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가우시안 대신에 시그모이드를 쓰는 이제 이유는 이제 m개의 이제 각각의 특성 공간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가우시안을 쓰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과 그런 데이터 특성들 간의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쿼드라틱하게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데이터 특성 공간 n개와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 텀 한 개, n 플러스 한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기 때문에 이런 가우시안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학습해야 될 이런 파라미터가 이제 더 적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런 로지스틱 회계에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이제 설계 자체가 이런 미분이 간단하게 설계되어서 이제 미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도를 이제 추정하게 되는 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다시피 여기에 이제 로그를 씌우게 돼서 이제 최대 우동을 추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의 형태로 이제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레이블과 우리가 예측한 값 간의 이제 차이를 줄이도록 그라디언트가를 나타나게 되고 그에 맞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우도 추정은 이제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이제 완벽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파란색과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아래쪽에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들이 추가가 된다면은 이제 이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들까지 고려하는 이런 분산을 최대화하는 그런 이제 직선을 찾기 때문에 이 직선에 막 이 파란색 데이터가 추가됨으로써 이 보라색 선이 다음과 같이 이 추가된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들을 고려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왼쪽보다 이제 좀 더 뭔가 구별을 잘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문제점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에 너무 과적합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냥 분할하기만 되면은 이제 되니까 이 해가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이 구분 지었을 때 그냥 이진적으로 얘는 무조건 빨간색이고 얘는 무조건 이제 파란색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에서 대입했을 때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 간에 이제 중첩이 있기 때문에 뭐 빨간색의 확률이 0.7이고 파란색의 확률이 0.3이야. 빨간색의 확률이 0.5고 파란색의 확률이 0.45야. 이런 식으로 확률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진법적으로 이제 그냥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뭔가 계단함수의 형태로서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제 정교화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서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이제 점들이 있을 때 이제 시그모이드 회계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간의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개의 이런 분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적합되면서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정교화 수식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좀 더 뭔가 완만한
결정 경계를 만들어서 이제 이 데이터의 확률은 뭐 빨간색의 확률은 뭐 0.6이고 파란색의 확률은 0.4야. 이런 식의 좀 더 소프트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지스틱 회계를 이제 다중 클래스로 확장한 게 이제 소프트맥스 회계이고, 이제 소프트맥스 회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이 소프트맥스 펑션의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크후드를 이제 우도를 이제 추정하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의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회계와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로지스틱 회계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 간에만 이제 고려했다라면은 이런 소프트맥스 회계는 이 K게이 클래스까지 이제 고려해서 우도를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에 대한 이제 확률 추정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전개되게 되고, 이 로지스틱 회기의 이제 에러 펑션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데, 이 J라는 각각의 클래스 라벨링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이제 클래스들이 있고, 이 각각의 세 가지를 클래스를 이제 구분하는 결정 경계는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 이 선형 결정 경계는 이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들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고려해서 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완전히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과 로지스틱 회귀와 이 수식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선형 결정 경계를 이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모든 선형 회귀 모델들은 이 그라디언트 수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디언트 수식이 왜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가 이제 이 오늘 챕터의 핵심인데, 이제 이를 제너럴즈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일반화된 선형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즈 리니어 모델은 세 가지의 가정을 하고 GLM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종속 변수 y가 exponential family에서 이제 추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선형 내추럴 파라미터인 선형 예측 변수로서 독립 변수가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결합돼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독립 변수 x의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 값이 링크 펑션에 넣어져서 이 기대값을 이제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함수의 역할은 이제 앞서 설명한 이제 베이시스 펑션의 역할과 똑같고, 이 비선형성을 도입해서 비선형성 이제 뭐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범위인 0과 1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디언트가 왜 다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지, 왜 이렇게 에러 펑션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되는지를 수식 전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타겟 변수 t가 지수적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제 이 t에 대한 라이크웨이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가 이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제 에타의 n에 대한 이제 수식 전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줄에 보이시는 수식 전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항에서 이제 수식 전개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항을 얻었는데, 이 두 번째 항에서 이제 세 번째 항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정교화 상수의 로그를 취하고 미분을 하면은 이제 이 타겟의 이제 기대값이 되게 되는데,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lngn에 대한 이 수식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아래 이제 s분의 1의 tn-yn이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고요. 이 에타와 yn과 yn과 an에 대한 이제 각각의 편미분들은 이제 원래 수식의 정의가 이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식은 맨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수식이 남게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에타와 a가 이제 같다라고 이제 정의하였기 때문에 2y랑 fa는 이제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곱했을 때 1이 돼서 사라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맨 아래에 보이시는 이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에러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화된 선형 모델들은 이제 복잡한 이런 미분항들이 사라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단순한 선형 형태로 변환되면서 이제 에러를 잘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계산 효율성의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금일 준비한 발표를 이제 마치겠고요.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